제시문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거는 순간 변화를 얘기했고 도함수, 두 번째 건 정적분, 그 다음 얘는 미분계수, 도함수 얘기했고 이도함수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문제 1번은 위에 있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겠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022학년도 논술 문제는 대부분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조건식이 하나 있는데 관계식 x 함수 f에 대해서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0대 2 번 건 0이에요. 1대 2 번 건 a예요.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더 함수값이 커졌으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증가했다는 얘기네. 그런데 네모 안에 있는 녀석의 값을 만족했을 때 세 가지를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차근차근 f'0의 값을 구해볼 생각인데 f'0을 구하기 위해서 네모에다 무슨 짓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일단 x와 y에 둘 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지워져 버리고 f0, f'0은 0밖에 안 나오는데 f0이 0이니까 당연히 성립반식인 것 같고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네. 도함수의 정 이건 제시문에 있던 것 같은데 f'0이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인가? 맞아요? 이런 게 등장하도록 식을 만들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의 계획은 뭔데? 계획을 한 명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야 하품이나 처하고 있고 y한테 h를 대입해 버릴까? y한테 h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fx 플러스 h 빼기 fx 마이너스 h 그 값이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마이너스 h 이게 뭐야? 2. 그래서 지금 이 식에 뭐 할 건데? 양변을 h로 나눠준 다음에 극한값을 달아줘 버릴까? 니는 말로 다 써야 돼. 양변 h로 나눈 다음에 극한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h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하면 좌변이 누구야? 뭐라고요? 우변값은 누구야? f'x 값은 실수해서 내보낼 수 있겠다. h랑 뭐가 나니까. 남은 게 누가 남죠? f0의 값이 0이기 때문에 h분의 fh 자체가 f'0인가요? 그러면 우변값은 2f'0 f'x? 그럼 결론은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던 값이 f'0이었잖아. f'0의 정체가 누구죠? 1? 왜 1이라고 생각하지? x에다 0을 대입하면 왼쪽은 2f'0인데 오른쪽은 2f'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f'0이 하나인가요? 아니죠? 누군데요? 0 또는 1인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f'0의 값이 1이라고만 얘기하면 감점이야. f'영의 값이 0 또는 1이 될 수 있는데 f'영의 값이 0이 될 수 있나? f'영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우변값이 0인가요? 우변값이 0이어서 f'x의 값은 0이 되나요?
그럼 뭐가 모순이지? 네. 0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 0대 2번 값이 0이라고 얘기했고 1대 2번 값이 a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건이 모순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0이었던 이 값도 0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모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f' 영의 값이 0이 아닙니다. 다 설명해야 돼. 두 번째, 그렇다면 f' 영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나? 여기 기억에는 등식 성립하나요? 기억의 등식도 성립하고 1대 2 하게 되면은 f'x 자체는 구할 수가 없죠. 네, 기억이 등식만 성립하는 것만 알지 f'x의 값은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f' 0의 값이 1이었을 때 a는 누군지 아니? a도 모르죠.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건 아니죠. f'x가 1인 건 아니죠. f' 0이 1인 거죠. 근데 두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걸 구하라고 하거든. 논리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이건 성립한다로 얘기하고 결론 맺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기도함수한테 0 대입한 걸 보라는데 이기도함수한테 0을 어떻게 대입하지? 이기도함수의 값을 구하려면 도함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를? f' 0의 값은 누군지 아니? f' 0의 값이 누군지 아니까 이건 쓸 공간이 없어서 좀 지울게요. 옆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f' 0의 값이 지금 1인 건 밝혔으니까 이 식에 준식에 x한테 0을 대입해 볼까? x한테 0값을 대입하면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 식을 통해서 혹시 뭔가 할 수 있나? 그럼 이항해주면은 f-y의 값이랑 마이너스 fy가 똑같은 건 알아? 그래서 뭘 알게 된 거야? 그러네, 기함수 원점 대칭인 걸 알고 있네. 그런데 나 이기도함수의 값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 이기도함수? 이기도함수한테 빵 대입한 게 필요하잖아. 이거 기함수면은 이거 미분하게 되면 속미분했더니 앞에 마이너스 생길 거고요.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또 미분한 게 이기도함수잖아.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지워질 거고요. 또 미분했더니 이건가? 여기다 0만 대입하면은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영의 값이 누구라고요? 0이라고요? 근데 지금 슬슬 풀어줄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풀 때는 꽤 어려운 문제야. 자, 마지막은 지금 이걸 계산하라네. 근데 이 값을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fx를 모르는데 0부터 2까지 어떻게 적분하냐? 그거는 라제프였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 양변을 적분하자고? y한테 빵 대하면 양변을 적분하자고? 방금 네가 말한 거 지금 나한테 이 말 했거든? 스님, y한테 x의 값을 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요 라고 얘기했거든?
이야, 그러네.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거는 f(2x) f빵은 빵이고 오른쪽은 2fx f'x야? 함수 fx를 몰라도 적분하기 가능하겠네. 왜냐면은 f(2x를) 적분한 녀석의 값은 우변도 적분해야 되는데 우변을 적분한 게 fx 전체 제곱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문제가 지금 시킨 행동은 그냥 fx를 적분하라고 했지 f(2x를) 적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지금 이 식은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식이겠다. fx, dx의 값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자고? 난 요 자리 x자리에 2t가 있으면 좋겠다. 2t가? 2t가 있으면 좋겠고 미분했더니 dx의 값은 2dt이기 때문에 x가 0이면 t가 누구야? x가 2면 t의 값은? 그러면은 fx의 값은 x값 대신 2t라고 썼는데 dx 값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실수배 2배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0부터 1까지 f(2t라는 것 자체가 2ft, f't야? 이 녀석의 값을 적분하게 되면 ft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f1의 값은 a였나? f빵의 값은 빵이었고 그래서 답이 2a 제곱이 답이라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실은. 할만했어? 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 제시문은 별로 쓸모없는 것 같아. 접선의 방식 설명했고 속도 설명했고 그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은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 속도 음수 음의 방향. 그 다음 접선의 방식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수직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원점이 있고 1인 지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런데 출발은 시각이 0이었을 때 출발점에서 P점의 좌표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얘기하네요. P점이. Q점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0부터 PQ가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는 P는 일정한 속도 마이너스 9분의 1로 음의 방향 움직일 겁니다. P의 값은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Q점은 양수인 A의 속도로 Q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만날 때까지 이렇게 이동할 건데 언젠가 만나겠지? 근데 시간의 제약이 0부터 9까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이면 정확히 9만큼 시간이 경과했을 때 P점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9초 동안에 원점까지 가 있나요? 그럼 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이는 거네? 9초 동안에? 그런데 두 점 PQ의 속도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바뀝니다. P하고 Q의 값이 만나면 만남 직후에 두 점의 속도는 서로 속도를 바꿔오겠습니다. 그러면 Q점 좌표는 여기서부터 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왔을 것 같고 P는 9분의 1로 되게 느리게 갔을 것 같거든? A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9분의 1의 절대값 중에 A의 절대값이 훨씬 클 것 같아. 일단은 쌤 생각에는 한 여기쯤이 T1, 여기쯤이 T2, 여기쯤이 T3, T4, T5 이렇게 추정해볼까? 이때 시간이 T1이었을 때, T2였을 때, T3였을 때, T4였을 때, T5였을 때라는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냐면
다음 같은 조건하에서 t의 값이 9였을 때 pq가 다섯 번째로 만난다고 얘기했어. t5에서 다섯 번째로 만나는 순간, t4에서 네 번째로 만나는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때 다섯 번째 만나도록 한 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고 pq가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 t4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남 직후에 p의 속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PQ가 만나면 서로 속도를 바꿀 거고 PQ 중에서 어떤 한 점이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 점만 속도의 부호만 바꾸겠습니다. 둘이 서로 만났을 때는 둘의 속도를 바꿨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에 누군가 도착하면은 그 도착 점만 속도의 부호만 바꾸겠습니다. 그럼 물체의 움직임이 먼저 P점의 움직임부터 생각해보자. P점은 처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만났어. 마이너스 9분의 1로 천천히 가서 여기까지 와서 T1인 순간 만났어. 그럼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T1의 1대 위치까지 왔을 거 아니야? 여기가 첫 번째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서로 속도를 바꾼다고? 맞아요? 그럼 속도를 바꿀 거니까 T1에서 T2까지 P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가는 속도의 값은 몇의 속도로 가는 거야? 이때는 A의 속도로 가? 속도를 서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9분의 1이었는데 여기서는 A의 속도로 간 다음에 벽을 찍고 나서는 마이너스 A의 속도로 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A의 속도로 온 거네? T2까지? 그럼 Q점 좌표는 T1일 때까지 Q점은 갔다가 A의 속도로 갔다가 돌아갈 때는 몇의 속도로 가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의 속도로 온 거야? 만났어? 만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의 속도로 간 거니? 네,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간 거지? 그래서 T2에서 만났어, 이제. 이제 P점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마이너스 A의 속도였는데 이렇게 간 거는 몇의 속도로 가는 거지? 서로 속도를 바꿔야 돼? 여기서는 9분의 1인가? 이거 P점의 움직임.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치? 이것이 가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자. P가 마이너스 1을 Q랑 다시 제일 처음에 만날 때는 위치가 똑같을 때 만나는 거니? 이걸 가지고 표를 작성해 버릴 생각이야? 지금 표를 작성할 생각인데 제일 처음에 t의 값이 빵부터 t1인 순간까지에 대해서 위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0초일 때 위치의 값은 p점은 1이었죠? 근데 왼쪽으로 갔을 때 이 속도의 값이 몇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인가? 이게 지금 p점의 위치입니다. 근데 q점의 위치는 이때 속도의 값이 a였잖아. 그러네. at-1인가? 이해된 거 맞죠? 그런데 t1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를 서로 바꿔? 그럼 이게 출발할 때 여기서 at라고 써야 될 것 같고 속도를 바꿨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t라고 써야 되겠네? 맞아요? 근데 t1인 바로 그 순간은 t1인 순간은 여기다 t1을 대입한 거랑 여기다 t1을 대입한 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값은 그대로 보험만 똑같이 쓰면 되는 건가? 그래서 t1을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은 거죠? 위치가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인 것 같은데 그래야지 t1을 대입했을 때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조금 조심할 점은 플러스 1에 위치했을 때가 좀 걱정스럽다. 플러스 1에 위치할 때. 여기서 지금 몇의 속도로 간다고? A의 속도면은 언제 여기에 도착하는 거야? 1에 도착할 때가? 이게 뭘 대입해야지 나와? A분의 2? A분의 2를 대입해야지 1이 나와? A분의 2초가 될 때까지는 여기서 속도의 값은 A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도착했어. 도착한 직후에 A분의 2가 되는 순간부터는 T3가 될 때까지 A분의 2인 순간부터 T3가 될 때까지 이때 속도의 값은 근데 이것도 A분의 2를 대입하면 1 나와야 돼?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요? A분의 2 대입해서 3 나와야 되니까 1 나와야 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한 8줄 써야 돼.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여기 걸 쓰려고 하는데 Q점의 위치는 처음으로 만난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잖아. P가 벽을 1을 찍었을 때 Q점의 좌표는 가는 중이었고 여전히 그 움직임 그대로 가는 거니? 이건 변함이 없나?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T3가 바로 다음에 움직임을 생각해 볼까? T3 직후에 T3를 막 지난 다음에 P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A 속도로 왔었는데 만났잖아 둘이. 둘이 만났으면 속도를 바꿔야 돼 서로? 속도를 바꾸면 P점 좌표는 T2에서 어떻게 움직여? 마이너스 9분의 1로 움직여? 반면에 Q점은 어떻게 움직여? Q점도 마이너스 A로 움직여? 이해된 거 맞아요? 야, 그런데 마이너스 똑같은 점에서 있었는데 문제가 좀 있다. P점 좌표는 마이너스 9분의 1로 움직인다며. 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Q점 좌표는 더 빠르지 않아? 마이너스 A니까? 그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 아니야, 둘이? Q점이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여기까지 도달한 위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기다가 Q점이지. Q점이 헷갈린다. Q점이 마이너스 9분의 1이어서 P가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 거지? P가 마이너스 9분의 1이었고 이때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A가 속도라고? 그런데 T3인 순간은 서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식 자체는 대각선끼리 똑같은 거죠. 근데 누가 마이너스에 도착한다고 지금? Q가 마이너스에 도착한다고? 그럼 Q의 값이 이렇게 가가지고 Q의 값이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까지 도착한 바로 그 순간이 언젠데?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는 T의 값은? A분의 4인가요? A분의 4초가 되는 순간이 Q점은 지금 마이너스 1이 있을 겁니다. 그럼 Q점이 마이너스 1부터 벽을 찍었으니까 이제 속도는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 속도는 마이너스 A였어요? 갈 때는? 이제 턴할 때 속도의 값은 A로 바뀌는 거야? A로 바뀌어가지고 물체의 움직임이 여기까지 도달할 동안에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을 때 P점은 여기 있었고
P점은 똑같은 속도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건가요? 그래서 A분의 4인 순간부터 시작해서 T4가 될 때까지는 P점은 그대로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Q점만 속도가 바뀐 것 같은데 속도가 A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것도 A분의 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A분의 4였을 때 마이너스를 있어야 되잖아. A분의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나오려면 마이너스 5인가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T4부터 T4부터를 좀 확인하려고요. 지금 여기서 뭔가 잘못 표현한 느낌이지? T1, T2, T3까지 왔고, 응? T2를 뭐라고? 지금 뭔가 잘못한 느낌인데? 지금 T4까지 도착해 있어야 되는데, 알파벳을 숫자를 잘못 쓴 거지? 여기가 T2, 여기가 T3까지 한 거지, 내가 지금. 이제 T3에서 만난 다음부터 물체 움직임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났을 때는 지금 Q점의 속도는 A, P점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 서로 바꿀 거죠. P점의 속도가 뭐가 된다고요? P점의 속도가. P의 속도가 A가 돼요? P의 속도가 A가 될 건데 A의 속도로 1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1에 도착한다고? 여기 뭐라고 써야 돼? T3의 값을 대입했을 때 똑같아야 되니? 여기 있는 건 요건가요? 얘도 마찬가지 대각선끼리 바꿨으면 되는 건가? 여기서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요? 느리게 가서 한 여기쯤에 갔을 때 플러스에 도착했다고 한다면 지금 P점이 1에 도착하는 그 순간 T의 값은 A분의 6인가요? 이제 A분의 6인 순간부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4가 될 때까지는 P점이 지금 플러스에 도달했습니다. A분의 6이었을 때. 여기 도달했으면 이제 턴을 할 거잖아. 턴할 때 속도의 값이 뭐지? P점이? 근데 A분의 6을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A분의 6 대입했을 때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7.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녀석은 돌아가요 턴해가지고 T4가 될 때까지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Q점 잡힌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 속도로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줄만 더 쓰면 돼. 8줄이 아니었네. 9줄이네. T4라고 한 것부터 이제 느낌이 A분의 8이겠죠? A분의 8부터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T5까지 다섯 번째 만나는 순간까지. 일단 T4에서는 서로 바꿨으면 되니?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 대화성끼리 바꿨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AT 플러스 7일 것 같습니다. 그럼 물체의 움직임이 여기가 지금 속도의 값이 뭐였더라? P점의 움직임이 마이너스 9분의 1이었다고? 그럼 여기서 플러스 9분의 1로 바뀌어요? 아니죠. 서로 속도를 바꾸는 거죠. 서로 속도를 바꾸는 거라서 P의 속도가 Q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이 1로 가는 건가? 근데 빨리 가잖아 얘는. 누가 마이너스로 간다고? 헷갈려. 아니지 내가 미쳤구나 지금.
미쳤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어, 지금? P점 좌표가 벽을 찍고 돌아와가지고 T4까지 한 다음에 T4까지 한 다음에 요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 있는 거 설명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었구나. P점 좌표의 값이 뭔가 잘못한 느낌이지 왜 여기서 정신줄 놨네. 마이너스 9분의 1로 P점이 T3에서부터 T3에서 P점은 A 속도로 갔다가 마이너스 A 속도로 온 게 T4까지 여기까지 왔어. 이제 P점은 마이너스 9분의 1 속도로 가고 있어. P점은 마이너스 9분의 1 속도로 가고 있고 Q점 좌표는 마이너스 A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였구나. 마이너스 A 속도로 가지고 벽을 찍어 마이너스 1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나오는 T가 누구죠? A분의 8 맞아요? 그럼 그 순간 여기서 찍고 Q점은 턴했습니다. 턴해가지고 다섯 번째 지점까지, 다섯 번째 T5까지 여기까지 왔고요. 그때 속도의 값은 A가 속도죠? 근데 A분의 8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좋겠고 뭐라고요? 말을 해. 마이너스 9라고요? 그때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였지? 마이너스 9분의 1로 얘는 이어서 간 거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로 갔었고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로 간 거였나? 그럼 얘는 똑같겠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자, 이제 물체 움직임은 다 해석했습니다. P점과 Q점의 움직임은 다 해석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9초인 순간에 두 점 PQ가 다섯 번째 만나도록 한 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T5의 값이 9라는 것 같은데? 다섯 번째 만나는 시간이 9라는 것 같은데? 그때 A를 구하려면은 T5의 값이 9인 순간 위치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T1 9를 갖다 대입한 게 이게 빵인가? P의 좌표의 값은 P는 빵에 위치하고 Q점의 위치의 값은 9 대입했더니 9A-9에 위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누구라고요? A는 1이라고요? 문제 요구했던 건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값은 1인 거 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구하는 건 PQ가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을 갖다 구하라는데 네 번째로 만나는 거는 T라는 녀석의 값이 T4의 값이 지금 궁금하다는 거 아니야? T4의 값은 4인 순간의 위치가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사용할까 이거? A는 1이라며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T4 플러스 7의 값이랑 마이너스 9분의 1 T4 플러스 1의 값이 똑같다고요? 이항해주면 몇이야? 9분의 8 T4? 이항했더니 6? 그럼 몇이지? T4의 값은 4분의 27초라고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네 번째로 만난 시각 4분의 27초인 순간에 네 번째로 만난 직후에 P의 속도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T4 직후면 이때 같은데? 이 순간에 P의 속도의 값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라고요? 이런 거 맞나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하네요.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얘기한 거는 첫 번째 속도, 두 번째 속도의 값을 적분해서 위치의 변화량, 세 번째 거는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 네 번째 거는 정적분 범위 나눠진 걸 합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씨, 제 질문이 많아.
마에서는 밑에가 숫자 위가 x인 걸 미분하게 되면 x만 대입하면 돼요. 바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설명하네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 정리인데 제시만 한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어렵습니다. 변수가 되게 많아지면 헷갈립니다. 밑면의 넓이가 A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일정량의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물통의 속이 꽉 들어차여져 있는 입체 도형이 아래 그림과 같이 V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초당 미터라고 얘기했네. 수면을 확장한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자른 단면적의 넓이는 S가 되는 순간 단면적이 항상 변함이 없이 S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면적의 값이 특정한 S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단면적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수면의 상승 속도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 입체동이 물에 충분히 잠길 만큼 물통에는 물이 있고요. 입체동이 완전히 잠겨도 물은 넘치지 않게끔 물통도 충분히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체도형이 회전하지 않고 수직으로만 하강하고요. 입체도형의 최하단에서 거리의 값이 Z인 수면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입체도형의 단면적의 넓이를 SZ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필요한 거는 단면적이 정확하게 S라는 숫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수면의 상승 속도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려워. 많이 어려워. 내가 잘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잘 그리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입체로 그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단면으로 그냥 그릴 생각이거든? 원래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때 여기가 수면이라고 해보려고요. 이런 상태였어 원래는. 물체가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면의 값은 항상 여기였어. 그 최초의 수면의 높이 요만큼의 높이의 값을 쌤이 H0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까? T초일 때 높이 0초일 때 높이 H빵이라고 써볼게요.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 서연아, 그건 눈을 완전히 감고 있는 거잖아. 시간이 경과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가면 수면이 올라가지 않냐? 얼만큼 수면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 들어있는 이거 아래쪽에 잠긴 거의 부피만큼 수면이 올라오는 건가? 그럼 수면은 위로 올라가겠네요?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의 부피만큼 수면이 올라갔을 건데 수면의 값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긴 하다.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한다면 지금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건 뭘 똑같다고 할 수 있냐면 아래에 있는 물체가 물속 원래 있던 최초의 수면으로부터 들어간 이 아래쪽 거 얘기하는 거지. 이 아래쪽 거의 부피의 값이랑 이거의 부피의 값이랑 물 위에 올라간 거의 부피의 값은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물이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올라간 거지. 단면으로 그려서 저렇게 생긴 거지. 이게 올라간 부피지. 가운데 빼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T초 동안에 하강한 거잖아. T초 동안에 하강했으니까 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물어본다면 여기 길이는 답할 수 있니? 여기 길이가 몇이야? 물체는 V의 속력으로 하강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냐고요?
속도가 1이면 t초 후에 t만큼 가고요. 속도가 2면은 t초 후에 2t만큼 가는 거지. 지금 속력의 값이 v니까 여기 길이가 몇이야? v 곱하기 t의 값인가 이게? 속도하고 시간을 곱해서 여기 길이 값을 구했나요? 그거는 최초의 수면으로부터 물체가 들어가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지금 아시죠? 그런데 여기 길이는 몇인지 아니? 여기 길이? 아까 문제는 같이 읽었거든. 자, 요만큼의 길이가 누구래 문제가? 이거 뭐 Z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 입체 도형의 최하단에서 거리가 Z에 있는 수명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적의 단면의 넓이의 값을 SZ라고 얘기했다고? 그 SZ의 값은 여기 단면이 여기 있는 단면 있죠? 여기 단면. 여기 단면적이 SZ고요. 여기 길이는 Z인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 길이의 값이 누굴까요? 자, 최초의 수면의 높이 h0, t초 후의 수면의 높이 ht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뭘 요구했는지를 다시 정리해보자. 단면적의 값이 s가 되는 순간 단면적의 값은 이렇게 생긴 게 단면적이래요? 맞아요? 근데 z의 값 변수지. z의 값은 물체가 들어갈 때마다 시간 t에 따라서 변하는 변수거든. 그래서 z의 값을 함수로 zt라고 놓을게요. 이건 v 괄호하고 vt라고 쓰면 안 돼. 괄호치면 안 돼, 이거는. 자, 이 값이 s라고 하는 상수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수면의 상승 속도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인가요? 수면의 상승 속도는 수면이 위치한 곳이 HT인 지점에 위치해 있죠? 그 수면 단면적의 값이 수면에서의 단면적의 값이 S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수면의 높이의 변화율, 수면의 상승 속도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바로 이 순간에 t의 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h 프라임 알파의 값이 궁금한 거네. 난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미분하려면 h의 값을 미분하려면 h가 들어있는 식이 필요하구만. 그럼 h가 들어있는 식을 갖다 구하려고 하는데 h가 들어가 있는 식이 뭐가 있어? 여기 사이의 간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나? ht에서 h0를 빼서 표현할 수 있니? ht에서 h0를 빼서도 표현할 수 있고 zt에서 vt를 빼서도 표현할 수 있나? 이해된 거 맞나요? 양변 미분하려고요.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왼쪽은 h't, 오른쪽은 z't 마이너스 v인가? 여기까지 되셨나요? 또 다른 관계식이 하나만 더 있으면 진짜 좋겠다.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다른 관계식은 뭐가 있지? 이 아래쪽에 있는 돌의 이 물체의 부피와
여기 물이 올라간 부피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쌤은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여기를 x축이라고 인식하고 풀려고 해요. 자, 물체의 여기 아래쪽 부피 구하는 거야 지금. H0라는 라인 아래에 있는 부피 구하는 중이야. 적분해? 누굴 적분해? 단면적이 누구였어? 얘가 단면적이니? 맞아요? 단면적이 물체의 단면적이 약간 위에 있긴 한데 임의의 지점의 단면적인가? 그냥 이렇게 쓰면 좀 더 이해하기 쉽나? x인 위치의 단면적이면 이해하기 쉽니? 밑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 단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단면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단면적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아? 여기가 0이었을 때 여기서부터 모으기 시작이 되나? 맞아? 여기서부터 어떻게 모으지? 여기서부터 VT까지만 모으면 돼? 맞아요? 야, 씨, 애매하다. 그럼 여기를 0으로 잡지 말고 여기를 0으로 잡을까, 차라리? 여기를 0으로 잡아버릴까? 그럼 좀 더 접근하기 쉬워지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으자고요? 0일 때부터 VT일 때까지 모으자고요? 그 녀석의 부피와 누구의 부피가 똑같다고요? 여기 위에는 여기 부피가 똑같다고요? 이거의 단면적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전체 단면적은 A라면서요. A에서 단면적을 뺀 녀석의 값을 언제까지 모아요? H0일 때부터. 이건 좀 애매하다. 그지? H빵부터 HT까지 모은다고 하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지, 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은다고 하지? 이건 또 여기가 X축이었을 때 나은 거지. 그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얘는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적분을 한 거랑 얘는 기준점을 여기다 놓고 푼 거랑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H0부터 HT까지 적분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아, 선생님, 왜 똑같 다르잖아요, 선생님. 이건 어차피 원기둥이죠. 원기둥은 어차피 기준점이 어디서 재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전개해볼까? 0부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생기나? 이렇게 하자. 이걸 VT로 바꾸자. 여기가 빵이 기준점을 그냥 기준점을 여기를 잡으면 VT인 순간부터 언제까지야?
이 위에가 언제야? 어? ZT일 때까지? 여기 전체 길이가 ZT니까? 그럼 그렇게 놓자. 그게 덜 헷갈리겠다. 이러면은 출발점, 기준점 다 여기로 잡은 거네? 자,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A라고 하는 값을 ZT부터 VT까지 적분하는 거? 그건 뭐야? A 곱하기 ZT 마이너스 VT? 상수 A니까? 근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VT부터 ZT까지 요건가? 이항해 주려고요. 마이너스인 거. 이항해 주면은 제시문 라에 의해서 합칠 수 있는 것 같은데? 0부터 ZT까지 요 녀석의 값이 A 곱하기 ZT 마이너스 VT라고요? 이제 양변을 미분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해서 Z'T의 값이 지금 필요한 것 같거든? 그래야지 H'T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현이는 또 언제까지 주무실지 모르겠네요. 밑에가 숫자 위에가 변수면 위에 거 대입만 하자고요? 제시문 마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시문 마에서 양변 미분했더니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데 꼭 해야 될 게 이게 단순하게 X면 X만 대입하면 되는데 다른 녀석이면 속미분도 해야 되나요? Z'T라고 썼습니다. 우변값을 미분하면 뭐가 되지? 이게 지금 우변을 미분한 건가? 그럼 Z'T의 값은 SZT분의 A 곱하기 Z'T 마이너스 V라고요? 이걸 대입하자고 여기다가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통분이 가능한가? 그럼 H'T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SZT분의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Z'T 빼기 V였는데 내가 V를 빼야 되잖아. V를 빼면은 통분했을 때 뭘 빼야 되는 거야? V 곱하기 SZT의 값을 빼야 돼요? 여기다 지금 뭐 대입하자고요? 알파 대입하자고요? 알파? 단면적의 값이 S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T의 값을 셈이 알파라고 가정했나요? 그럼 미분해서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H' 알파의 값이 필요한데 T한테 알파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분모의 값은 누구야? 네, 분모가 S라는 상수라고 알파 대입한 게? 문제 생겼다. Z' 알파의 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뒤에 건 S라고요?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딱 하나네? 나머지는 A도 V도 S도 전부 다 문제 준 거거든? Z'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없나? 여기다 대입하는 거 말고 여기다 대입할 만한 거 없나? 뭐야? 쌤이 잘못 정리했냐 지금? 에이 실수했다. Z 프라임이 두 개 있는데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 멍청이. 지금 Z 프라임 알파의 값이 두 개 있죠? Z 프라임 T라는 녀석의 값은 SZT 마이너스 A 이 값이 마이너스 AV? 그럼 Z 프라임 T라는 녀석의 정체가
A-SZT분의 AV? 그럼 다시 하면은 H'T의 값이 지워진다? 앞에 건 AV였는데 V를 빼게 되면 뭘 빼야 돼? 이렇게 돼서 지워져요? 그럼 따라서 H'알파의 값은 A-S분의 VS? 이게 문제가 준 숫자로만 다 표현한 값이네요. 할만했나요? 할만하지 않아요? 추워 되실 것 같아요. 코사인 제2법칙, 삼각형의 넓이, 얘는 또 뭐야?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범인의 대칭 추계값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인 대접한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이 180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출제한 것 같은데? 누구나 맞추는 문제를 출제하긴 했는데 감점이 존재하는 문제인 것 같아. 동국대를 지우자. 너 왜 안 지워져? 야, 지워지라고 동국대. 왜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사라져. 내변의 길이의 값의 합의 값 2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0도라고 얘기했고 마주보는 각은 120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각형 넓이의 값을 제시문 나에 있는 걸 통해서 넓이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4개 선분 길이 모르니까 4개 선분 길이 순서대로 그냥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넓이 구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60? 2분의 1 루트 3? 그럼 4분의 1 루트 3 곱하기 AD인가? 사인 120도 똑같잖아. 2분의 1 루트 3. 그럼 넓이의 값은 4분의 1 루트 3 BC예요? 된 거 맞죠? 이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넓이의 값이 언제 최대인데? 그때 구하고 싶은 건 뭘 구하라고? 그 순간에 BC하고 BC하고 CD? 여기가 CD구나. BC하고 CD. B 플러스 C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A, B, CD를 합해가지고 몇이라고요? 대각선 길이가 8인 것도 알고 있다고? 난 B 플러스 C가 궁금해? 그럼 B 플러스 C라고 하는 값을 X라고 해버릴까? B 플러스 C의 값을 X라고 한다면 이게 X라고 한다면 A 플러스 D의 값은 22 마이너스 X인 거니? 맞아요? 근데 일단은 X의 범위 아는 게 있네. 첫 번째 우리가 확인 가능한 X의 값의 범위는 0부터 20일까지인가? 그런데 어떨 때 이 값이 최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떨 때 최대인데? A, B, C, D 모두 양수인가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 값은 어떨 때 최대냐고요? 모른다고요? 식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식 세울 게 뭐가 있지?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A하고 D의 값이 둘 다 양수니? A하고 D의 값이 둘 다 양수인데 이 방정식의 근이 A하고 D인가?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걸 배우셨네요? 두 개의 근의 값인 A하고 D의 값이 양수라고요? 그럼 수근근의 문제여서 우리는 뭐 하죠? 첫 번째 대칭축, 두 번째 원래 판별식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야?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하는 건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x라고 잡았으니까 이거 t라고 할게요. 판별식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판별식값이 a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4a인가? 두 개 근의 값이 중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났나? 두 번째,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축은 당연히 AD가 양수니까 대칭축도 양수인 거죠. 함수값은 빵 대입한 게 양수인 거야? 함수한테 빵 대입한 게 AD인가 함수값이? 둘 다 양수였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양수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누구를 A 플러스 D의 값이 22 마이너스 X라고? 어떻게 하지? 이것 자체가 X가 22 마이너스 X가 양수란 얘기고 이게 뭐지? (22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4AD야? 맞아요? 이건 0보다 커났다고? 그럼 AD의 값은 4분의 22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은 거야? 그럼 넓이의 값한테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4분의 루트 3 곱하기 뭐라고 대입해야 돼? AD의 값이 더 큰 거야? AD의 값이 더 크면 이거 최소값 되는 거 아니야? AD가 더 작은 거구나. 4분의 22 마이너스 X제곱을 대입했더니 16분의 루트 3 22 마이너스 X의 제곱인가?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하지? BC 값을 구해? BC 값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t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t 플러스 bc면 근의 값이 bc인 거죠? 두 개 근이 양근인 거고요. 뭐지? 근데 우리가 여기 8인 거 한 번도 안 써먹고 있었나? 그러면 식이 더 정리가 되겠네? 8인 것만 써먹어야 되겠네, 또? 코사인 제법칙을 써야 되겠죠? 코사인 제법칙을 쓰면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 나오겠다. 자, 코사인 제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제법칙을 쓰고 있는데 64의 값이 A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2AD 곱하기 코사인
또 한 녀석의 값은 6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120? 그럼 6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요거 자체가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ad는 a 플러스 d의 제곱에서 뭘 빼야 돼? 3ad를 빼준 거야? 반면 이 녀석의 값은 64의 값은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마이너스 bc만 하면 돼? 그럼 bc의 ad나 bc의 값 x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네? 내가 지금 이렇게 부동식으로 쓸 이유가 없네? 등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 여기서는 ad의 값이 누구라고요? 3분의 a 플러스 d의 값이 22 마이너스 x? 여기서는 bc의 값이 누구라고요? bc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4인가? 그러면 4분의 루트 3으로 묶었으면 3분의 22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4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4라고 하는 2차 함수라고? 아래 블록이 2차 함수? 그 2차 함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범위를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범위의 값이 필요합니다. 나는 x의 범위가 필요했는데 x의 첫 번째 범위는 0부터 22였거든. 근데 요게 이제 ad의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네. 아이씨, 이거 대입해야 되잖아, ad. 사수 못하는데. (22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3분의 4 곱하기 22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56. 이 값이 0보다 크다 푸는 중이죠? 그럼 3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56인가? 그럼 제곱한 값이 256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6부터 플러스 16까지? x-22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16부터 플러스 16까지입니다. 그럼 22를 더해주면은 6부터 38까지? 첫 번째 여기서 구한 x의 범위의 값은 6부터 38까지였나? 근데 두 번째에서 구했던 x의 값의 범위가 22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AD 자체가 0보다 크다고? 그럼 이 AD의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22의 제곱의 값이 64보다 큰 거네. 그럼 x-22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작다 또는 플러스 8보다는 크다인가요? 그럼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14보다 작다? x의 값은 14보다 작다 또는 30보다 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뭐죠? 6부터 14까지가 모두의 공통범위네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판별식 계산했을 때가 판별식이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bc인데 b 플러스 c의 값이 x였던 것 같아. bc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64라고요? 판별식 0보다 큰 같아야 됩니다. 두 군의 합의값에 해당하는 합이 누구였더라? x였나? 합의값 0보다 커야 되고요. 고백값도 0보다 커야 돼요. 첫 번째 거 x의 범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x의 범위가 3x의 제곱의 값이 256보다 작아? 3x 제곱의 값이 256보다 작습니다. 그럼 루트 3분의 16?
근데 어차피 선분의 1이 양수니까 x의 값은 0보다 커야 되죠? 0부터 x의 값은 3분의 16 루트 3까지. 두 번째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세 번째 x의 범위의 값은 0보다 작은 거 하지 않을게요. 8보다 커야 되죠. 그럼 지금 구한 공통 범위의 값은 누구예요? 8부터 3분의 16 루트 3까지. 그럼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필요로 하는 거네. 모든 녀석을 다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누구야? 3분의 16 루트 3하고 14의 대소관계 비교해야 되겠네. 그럼 14 루트 3이 큰 거야? 16이 큰 거야? 14 루트 3이 훨씬 크겠죠? 그럼 공통 범위의 값이 누군데요?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누구냐고요? 3번이 공통 범위인가요? 된 거 맞아요? 근데 이 함수의 값은 R을 불러긴 포물선입니다. R을 불러긴 포물선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가 3분의 x제곱, x제곱 3분의 4x제곱. 그 다음 1차항 계수의 값이 1차항 계수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44인가? 상수항만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3분의 256이니? 64 곱하기 1, 64 곱하기 3이니까 지금 이런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값 R을 부르기인데 대칭축의 값이 누구죠? 어디? 아, 22제곱 빼먹었어? 22제곱이면은 484? 484에서 256을 빼면은 228? 대칭축의 값이 누구예요? 지금 포물선 아래를 블록입니다. 2분의 11은 5.5밖에 안 됩니다. 8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3분의 루트 16, 3분의 16 루트 3까지만 그리라고요? 최대값 구하라고요?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을 갖는 x를 구하래. 아, 최대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였나요? 그 답은 3분의 16 루트 3의 값이 답이네요. 할만했나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건 극대극소 설명했고요. 두 번째 거는 문제에서 필요한 내용인가 봐요. 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굴절에 대해 설명하는데 입사각 세타 1, 입사는 속도 V1, V1분의 사인 세타 1과 반사각이 지금 세타 2인데 속도의 값은 지금 V2가 속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V2분의 사인 세타 2가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건 이 문제 안에서 매우 특별한 녀석이네. 이거 써먹어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성립한다고 설명해 줬고 빛은 그 이동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체, 빛 같은 거네. 아주 작은 물체가 X축보다 위에서는 Y의 값이 빵보다 컸을 때는 속도의 값 1이라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에는 속도의 값 2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체가 A점 좌표 0, 루트7에서 출발했다고?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의 좌표가 0, 루트7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로 도착한다고요? 이렇게 도착했다고 칩시다. 그때 걸리는 최소 시간을 갖다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닌가? 그럼 속력분의 거리의 값을 구하려면 아이씨, 나 지금 이거 모르잖아. 이거 여기가 빵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지? 여기가 x축인갑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했으니까 이 점 뭐라고 할래? a, 0이라고 할까? 굴절하는 점의 좌표를 a, 0을 적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력분의 거리? 거리가 몇이야? A에서부터 이 점을 C라고 지칭할까? A에 C까지 거리의 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7인가? 그 다음에 소요된 시간은 속력의 값은 2였고요. A, 0에서 2, 마이너스까지 거리 재는 중이거든요. A-A제곱 플러스 1인가요? 이게 시간인데 이 시간의 값이 최소 시간을 구하라고 했니? 맞나요? 이 최소 시간 어떻게 구해? 이게 필요한 줄 알았더니 이게 안 필요한가? 뭐지 이게? 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2의 값은 지금 전혀 필요 없나? 필요한가? 필요 없나? 그럼 사인 세타 1은 누군데? 사인 세타 1의 값은 누구냐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7분의 a? 사인 세타 2는 누구야? 루트 a-a제곱 플러스 1분의 2-a? 이게 뭐라고?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A 값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굴절의 법칙이 발견되었는데 이 두 지점을 지나는 빛은 이동 시간이 최소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이 증. 에이 사기네. 이런 식이 성립했을 때 최소 경로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그냥 설명한 건데 저 써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 등식을 성립하도록 한 A만 구한 다음에 그 A 값을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걸 미분해서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다시 물어볼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봐봐. 이게 등호가 성립했을 때 최소가 되어서 이 A의 값을 대입한 게 최소 시간이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미분해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을 구해가지고 A의 값 극소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스넬이라는 사람이 아주 옛날 사람이네. 늙어서 죽어서 지금 시체도 안 남아있겠다, 야. 이 사람이 이게 성립하는 걸 관찰했고, 굴절의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두 점을 지나는 빛은 이동시간이 최소한 경로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라고 제시문에서 알려준 거 아니야? 그냥 이 A만 구해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시간은 식 세웠잖아. 이게 시간이잖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 굴절 법칙을 만족해야지 최소가 돼 나오지. 그럼 이걸 만족한 A를 구하는 게 관건이네. 근데 문제는 3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야, 이게. 대각선끼리 곱하려고 하거든? 대각선끼리 곱하면은 2A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1 오른쪽이 2-A 루트 A제곱 플러스 7이 이 등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을 일단 구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4차 방정식이야? 근데 4차항이 소거되니까 3차 방정식인가?
어? 4차 함수가 안 되네. 4차 방정식이네. 어떻게 이거를.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끝인가? 세제곱이 하나밖에 없니? 나 지금 맞게 했나? 맞니? 3a 4제곱 마이너스 12a 세제곱 1대 2번 빵인가? 그럼 1대 2번 빵이네. 조립제법에서 a를 구하세요. 이름 받침 0과 2 사이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것 같다? 1인 거 아니야? 얘가 1인 거? 또 다른 거 있는지 조사해봐야 되겠다. 조립제법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조립제법이 되나?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28에다가 대입해서 빵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28의 약수들 또는 3분의 28의 약 플러스 마이너스 조립제법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14 플러스 마이너스 28 이런 숫자들 중에 조립제법에서 빵 될 수 있는 후보들이지. 이씨 어떻게 이거를 실근이 있긴 있네. 실근이 있긴 있네. 뭘 대입했지 빵 나오지 너 어떻게 알아?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이라고 하는 폼을 저 3차 함수하고 상수함수 마이너스 28의 관계를 보면은 얘가 지금 3a 제곱으로 묶었으면은 a 마이너스 3인가? 그럼 그림을 갖다 그리면은 3에서 만나고 빵에서 접하는 거지? 마이너스 18은 너무 작은 숫자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교점이 하나 있긴 있는 거지. 근데 그 a의 값은 여기가 지금 빵이잖아. 그 값은 음수니? 그럼 빛이 굴절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굴절될 수는 없잖아. 굴절되는 건 0과 2 사이에서 굴절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a의 값은 1을 선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닫힌 구간 0과 2 사이에서 굴절됐으면 좋겠는데 굴절되는 포인트가 1에서 굴절됐으면 좋겠고요. 1의 값을 갖다 대입한 게 최소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최소 시간의 값은 이게 지금 최소 시간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자, 제시문에서 극값에 대한 설명합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도함수의 값이 속도, 이기도함수의 값이 가속도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미적분 문제만 또 못하는 문제,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이는 두 점 PQ가 27줄 이내만 쓰라고 하네. 채점이 귀찮다고. 더 쓰면 점수 안 준다고 하네. 최초의 0일 때의 위치의 값은 0 대입했을 때 2에서 출발하는 거네.
0대2 하면 5분의 4C에서 출발하는 거네. 원점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둘 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는데 다른 위치에서 출발하는 PQ 두 점이 한 번 이상 만난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두 점의 속도의 값은 일치합니다. 만나면은 위치가 똑같은 거고 그 만나는 위치가 똑같은 바로 그 순간에 속도의 값도 똑같다고? 위치도 같다? 속도도 같다? 위치가 똑같다는 건 그냥 똑같다는 얘기고 속도가 똑같다는 건 미분에서 똑같다는 얘기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몇 번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 보통 어떤 문제는 처음 만날 때, 두 번 만날 때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위치의 값을 갖다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임의의 시간? 뭐라고 할까? A일 때라고 할까? T라는 녀석의 값이 A인 순간에 위치가 똑같다? T의 값이 A인 순간에 속도의 값도 똑같다고 놓고 식을 세운다고 설명하고서 첫 번째 거는 그냥 위치가 똑같다? A의 값이 양수인 거죠? 미분에서 똑같다고 식 세우려고요. 이건 미분 좀 해주세요.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 오른쪽도 미분 좀 해줄래요? 마이너스 C 코사인인가? 앞에 건 상수니까 지워지니까 C는 상수니까? 맞아요? 됐나요? 그런데 이거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녀석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밑에 것부터 풀 수밖에 없겠네. 코사인 A의 값이 빵이던지 사인 A의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4분의 C? 코사인 값이 만약에 A 대비해서 빵 나오면 좌변 값은 빵이잖아. 좌변 값이 빵이면은 사인 A의 값이 4분의 5여야 되는 거야? 불가능이지. 1보다 크니까. 그럼 절대 이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인의 값이 4분의 C인 게 확실한 거네? 사인의 값이 4분의 C라면 사인의 값이 4분의 C라면 C 어쩌라고? 2차 방식 풀라고? 지금 여기는 첫 번식에서 2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값이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이거라고요? 왼쪽이 마이너스 8분의 1 C제곱 오른쪽이 플러스 4분의 1 C제곱 이항했더니 8분의 1 C제곱인가? 마이너스 4분의 5C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넌 누구세요? 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16? 그럼 2하고 8? 뭘 선택해야 돼? 8을 선택할 수는 없죠. 그래서 C의 값은 2인 거 알았습니다. 그럼 C의 값은 정했네. 구하라는 양수 C의 값은 2가 되고요. 점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가? P점, Q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위치의 값을 알고 있잖아. 위치의 차이값이 거리인가요? 어차피 선생님 좀 이따가 1 사인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겠네 이거. 여기가 사인이니까 1 사인 쪽으로 바꿀 거라서 최고 층계수 양수인 게 편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4분의 C의 값은 2인 거 정한 다음이지 지금? C의 값이 2인 거 정한 다음이니까 넌 누구냐? 2분의 5 마이너스 2 사인 T 저 값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T인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대입하려고요.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5 빼기 2 이게 거리인가요? 이 거리의 값이 t의 값이 0보다 0 이후일 때 처음으로 최대가 되는 시각 t의 값을 구하라고? t의 값이 빵 이후 처음으로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뭐의 최대값? 사인의 값의 범위가 뭔지?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일부터 플러스일까지인가? 그럼 접올리기까지 해야 돼? 원래 꼭 시험좌표가 누구야? 2 sin t 마이너스 대칭축의 값이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2, 2분의 1, 이거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었던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 2분의 1, 빵이어서 접올릴 것도 없네? 절대값 씌울 필요도 없네? 사인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문제 구한 건 최대값 구하라고 합니다.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최대가 되는 시각 t와 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처음으로 t가 0 이후에 사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녀석의 값이 처음이 누군데? 2분의 3파이라고요? 그 t의 값은 2분의 3파이예요. 그때의 q점의 속도의 값을 그리고 q점의 가속도의 값을 구하세요. t의 값이 2분의 3파이가 되는 순간에 y라고 하는 값이 아까 전에 뭐였더라? q점이 2분의 5 마이너스 2 sin t였나? 이때 속도의 값은 가속도의 값은 여기다 2분의 3파이만 대입하세요. 속도가 누구라고요? 그럼 빵이라고요? 가속도의 값은 누구죠? 이해되신 거 맞죠? 시간이 남아. 원래 오늘 목표 진도 딱 여기까지였거든? 시간이 남아서 다음 것도 좀 보겠습니다. 2023년도 논술 문제입니다. 얘 화장실 가다 똥 밟은 거 아니야 혹시? 2023년도 논술 문제. 기하 문제네요. 포물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포물선 준선도 있고 뭐 꼭지점도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한 것 같고 나에서는 위성 방송 안테나는 포물선을 축에 평행하게끔 들어온 전파는 포물선이 초점에 모이는 성질을 이용해서 약한 전파를 증폭해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있으면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싹 다 초점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대.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사돼서 이렇게 모이는 성질이 있대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위성 안테나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원리고요. 헤드라이트, 여기에 광원이 있을 때, 여기에 램프가 있을 때, 라이트가 있을 때 빛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드라이트 뒤에는 이 포물선 계산해가지고 만들고요. 위성 안테나도 이걸 계산해서 만듭니다. 이게 다 포물선입니다. 그런 성질이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네요. 뭐 쌍곡선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림이 없는데 그림이 있다고 얘기하네. 포물선이 있습니다. y제곱은 4x라는 포물선이 있고요. 0부터 4까지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초점에서 1,0이고요. 쏜 빛이 2,2루t라고 하는 점에서 반사가 돼서 직진할 겁니다. 그때 이 빛은 단면이 쌍곡선 모양인 거울의 요 쌍곡선 위에 P에서 반사돼서 직진할 겁니다. 이때 L은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나? 입사각과 접선이 있고요.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그냥 그림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쌍곡선의 포물선의 방정식은 0부터 1까지 그렸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 0부터 4까지 그렸다고 했나? 앞에 이제 0부터 4까지니? 1부터 4까지니? 0부터 4까지니? 1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쌍곡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돼 있어? 3 루트 2부터 9까지? 지금 0부터 4까지 그려져 있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기하를 완전 까먹어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쌍곡선의 값도 여기 있습니다. L이라는 선은 쌍곡선 위는 P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L이라고 하는 선입니다. 난 지금 P점 궁금합니다. 빛이 1,0에서 출발한 광원에 출발한 빛이 포물선의 점 2,2루트에서 찍고 X축에 평행한 상태로 쭉 뻗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선 자체가 Y는 2루트이기 때문에 P점 좌표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P점 좌표의 값은 Y좌표가 2루트입니다. Y한테 2루트 대입했더니 8, 마이너스여서 2항 했더니 3, 18 곱했더니 54, 54면 X의 값은 3루트 6? 그 P점 좌표 알고 있습니다. P점을 알고 있을 때 L이라고 하는 선은 접선입니다. L 값은 앞에 페이지에서 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쌍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제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를 X 두 개 중에 하나한테 대입하고 Y 두 개 중에 하나한테만 대입하면은 그게 접선이라고요. 18분의 3루트 6이어서 그것도 약분할까? 2루트 1을 대입하면은 이 직선에 X절편이니까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절편의 값이 누구죠? 루트 6인가요? 그럼 X절편은 루트 6이라고 쓰든지 X절편의 값은 루트 6,0이라고 쓰든지 하셔야 되겠죠? X절편의 값이 루트 6입니다. 그런데 L이라는 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니네한테 지금 구하라는 각은 여기 감마라고 하는 각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선의 기울기가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은 이건가? 기울기 값이 탄젠트 감마가 될 건데 탄젠트 감마가 3분의 루트 3이어서 감마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30도라고요? 반사된 후에 빛이 지나가는 반직선의 연장선 M이라고 하는 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필요합니다. 델타가 필요합니다. 여기 각이 실은 억각으로 똑같아요. 30도, 30도? 여기도 막곡지각으로, 막곡지각은 아닌데 여기 각과 여기 각은 똑같아요? 문제가 입사각, 반사각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알파, 베타 값만 죄다 30도인 거네? 그럼 베타의 막곡지각도 30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60도이기 때문에 델타의 값은 60도라고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 문제는 거저 먹는 거네? 뭐야, 방금 전에 모의논 수는 어려웠는데 실제 문제는 겁나 쉽네? 기하 문제 쫄 필요도 없겠네? 공식도 알려주고 숫자만 대충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잖아. 시간이 남아.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 하지만 내용 정리는 좀 해야 돼. 지금 제시문에 확률과 통계에 있는 기대값, 분산값, 표준편차값은 도수 분포표에서만 배우거든?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 확률 분포표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별량을 변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률의 값을 pi라고 했던 것 같아. 변수의 값이 x1일 때 확률의 값이 p1, xn이었을 때 확률의 값은 pn, 확률 총합의 값은 확률 총합의 값 1이라고요? 이게 확률 분포표. 평균값, 기대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죠? 위, 아래 거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였나요? 선생님 설명할 때 항상 색깔 바꿔서 설명해 줬었는데. 색깔 바꿔. 아이씨, 그게 그거네. 그럼 색깔 열심히 바꿀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요 녀석의 평균이라고 생각하거든. 속에는 x라는 문자의 평균. 분산의 값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두 번째는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그걸 수식화시키면 편차는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준 녀석의 값이 편차입니다.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준 녀석의 값이 편차입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편차가 xi-m이고 그걸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요? 시그마 pi 사이에 편차의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시그마 pi는 쓸 때는 시그마 pi, 일뺄 때는 평균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빼기 평균 제곱. 이 녀석은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요? 분산값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값은 시그마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밖에 없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인 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문제야. x라는 거의 개수가 몇 개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해. 확률 변수의 값이 모든 실수였을 때는 표로 작성할 수가 없거든?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의 y좌표들은 다 A하고 B 사이인 x값을 대입한 함수값들은 이 점의 y좌표가 확률입니다. 이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을 표현한 함수. fx가 여기는 pi에 해당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 상황일 때 평균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똑같은 원리로 풀려고 하거든? 여기서 평균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곱해 싹 다 더해야 되는 거야? 확률 변수는 x가 확률 변수고 확률은 fx가 확률이라고? 이걸 a부터 b까지 싹 다 모으세요. 이게 평균입니다. 이거는 인테그럴 fx dx, 인테그럴 fx dx가 시그마 pi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요? 이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 분산의 값은 뭐가 되겠어? 분산도 두 가지일 거 아니야. 첫 번째 경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편차를
제곱한 녀석 쓰고 평균은 이게 네, 균이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또 다른 방법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을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이거는 익히 익숙한 내용이고요. 이게 익숙하진 않지만 교과서에는 써 있는 것 같아. 확률 같은 게 교과서에는. 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적분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출제한다면 그것도 해내야지만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줬으니까 매끄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